자, 그리고 오늘 한덕수의 그 매국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속 우려했는데 굉장히 우려한 대로 발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듯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 김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데 말이죠. 네. 한미 간 2+2 통상 협의가 70분간 열렸습니다. 70분. 예, 우리나라 협상단 60명이 날아갔거든요. 엄청 많이 갔네. 예, 그런데 협의가 이제 끝나고 최상목이가 브리핑을 했어요. 네.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품목 관세 면세를 내가 요구했다. 면제를 내가 요청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뭐 요것만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최상목이 우리 모르지 않잖아. 알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교활하고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르고 기만하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고지고대로 믿지도 않았겠죠. 네. 그런데 미국 측 입장을 들어보면 대단히 불안합니다. 트럼프가 노르웨이 총리하고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노르웨이 총리랑.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2+2 통상 협의에 참석을 했던 베센트 재무부 장관한테 배 장관 지금 뭐 좀 관세 협상 진행되는 거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 한국이랑 아니야 한국이랑이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배 장관 지금 어떻게 지금 관세 협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배 장관이 우리나라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를 물어본 게 아니야. 트럼프는 관세 협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거 한번 보고해봐 배 장관. 그러니까 이제 배 장관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 근데 최상목이랑 달라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되게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좋아하는데 기분이 진짜? 일단 너무 좋아. 미국이 기분 좋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야. 심지어 생각보다 빠르게 될 것 같다 그러네 또. 예.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찝찝하게 봤던 대목이 그 마지막에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 자, 그건 뭐야? 합의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합의도 합의인데 자기 말대로. 한국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야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이거 이행하는지 내가 한번 볼 거다. 그 말이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좋은 건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서로 지금 이해가 상충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 독소는 네.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이 좋은 건 한국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조기 협상하는 것도 한국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는 나쁜데 한덕수와 미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걸 충분히 예상하고 갖다 바쳤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는 글자 중에 이게 뭐냐면 양해에 관한 합의 말을 풀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양해각서예요. MOU. 예. Understanding of Mutual 그렇지 않습니까? Agreement on Mutual Understanding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심해요.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협상. 이 말은 뭐냐면 보통 기술적인 거는 본질에 대한 협상을 다 하고 기술적인 걸 맞춰가잖아요. 기술적인 거는 세밀한 거 맞춘다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세부 조정. 이분이 미국의 입장을 하기 위해서 블러핑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래 미국이 조급하고 그렇지. 한국이 너긋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 미국이 너긋해져 버렸어요. 맞아. 그리고 최상목은 국내 여론용으로 저렇게 한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했냐면 주미 한국 대사관에 가서 브리핑하는 겁니다. 네. 외신이 아니고
그 좋아하는 외신이 아니고 이거는 국내 회사가 감추기 위한. 그렇죠. 이 그 문제가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네. 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반대여야 되거든. 미국이 지금 되게 다급하고 엄청 궁지에 몰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관세 협의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중에 한 곳이 있나요? 없죠. 먼저 시작은 됐습니다. 일본이잖아요. 지난주 일본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90일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90일 밀어주는 대신 중국을 때렸습니다. 네. 본보기로.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통하고 안 먹혔지. 역풍을 맞았고 굉장히 곤란해졌고 그러다 보니 아 중국 힘들구나. 찾아라. 우리가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호구들을 찾아라. 그래서 5개 5개 호구 국가입니다. 사실 리스트가. 그 중에 퍼스트가 우리잖아. 한국, 일본, 인도, 호주, 그다음에 어디죠? 영국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이 5개 호구 중에 최고 호구는 한일이에요.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 일본은 오히려 협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입장차가 크다. 우리 서두르지 않겠다. 라고 오히려 쳐받았습니다. 이 시바가 직접.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제일 전면에 나왔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최상무는 또 저기 가서 뭐라 했냐면 7월 초에 패키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는 건 일단은 지금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그러면은 안심했거든. 딱 진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잖아. 이거는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목이를 믿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내용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더 그 입장을 내기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차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책임 있게 협상하는 게 더 맞다. 양해해 달라 그러면 훨씬 더 양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외교부나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는데 한국이 통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결례다 그러는데 우리는 결례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우리는 관리 내각이다. 네. 그러나 그렇죠. 입장은 좀 들어보자. 미국의 입장 들어서 다음 정부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넘겼다. 맞아요. 얼마나 깔끔하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최상목과 달리 한덕수는 계속 조기에 협상을 하겠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빨리 협상해야 된다고. 아니 구체적인 영역도 나오고 있어요. 자, 4개 분야로 이제 좁혀지는데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제조업 투자 분야, 그 다음에 저기 환율, 금융 문제,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또 플러스 알파가 추가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협상을 준비해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많은 내용이 넘어간 거예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이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업이라든가 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무역 조정 문제라든가 너무나 많이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협상안을 갖고 가서 넘겨준 거라고. 근데 이거를. 60명이 갔거든요. 저는 예. 이 대규모 협상단인데 78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이 저 발표를 해요. 그 말은 하나도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싸움이 없었다는 거네. 아니 그 정도로 간대. 물론 장관 협의는 거의 정상 협의처럼 오늘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건 다음 주에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본질에 우리의 예민한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네. 그걸 얼마나 잘했길래 78분 만에 끝났고 그게 다음 주에 양해각서에 가까운 걸 얘기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하겠다고 했는지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상당 부분 한덕수는 알리지 않거나 또는 잘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장하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퍼준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리고 관세를 예를 들어서 뭐 면제를 받던가 인하를 받던가 그런 것만 얘기하겠죠. 그렇죠. 한덕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죠. 원래 그런 인간이고 이 사람은 통상의 전부 달인이 아니라 네. 배신의 달인이고 그렇죠. 이면 합의의 달입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실제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야. 한덕수가 지금까지 좀비처럼 네. 정권을 넘고 이념을 넘어서 살아남은 방식이 네. 항상 뒤에서 다른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잘렸다가 또 그렇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뒤에서 그 짓을 한 거야. 통상과 관련해서. 근데 그 짓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손해되고 외국, 미국 등에게는 유리한 것. 근데 본인이 그걸 해. 근데 우리 정부한테 안 알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뭐지? 되면 잘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실제야. 제가 외통위에서 한 게 1995년 사례인데 뭐 혹시 영상이 있나요? 영상. 네, 그거부터 보시고 다른 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문제 네.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을 1995년 때다. 자동차 협상 기억하시죠? 슈퍼 301에 네. 그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당시에 대표단도 아닌데 뒤로 가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찾아보세요. 모르죠. 1995년 한국과 미국 자동차 협상을 하는데 우리 자동차 수출이 엄청 늘어나서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관세만큼 무서웠던 게 슈퍼 301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다 이걸 해가지고 불공정 무역으로 걸어서 미국이 기술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한국이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막기 위해서 통상 지금처럼 협상팀이 갔습니다. 네. 근데 무역통상국장을 하고 있던 실장을 하고 있던 그때 한덕수 실장이 본 협상팀도 아닌데 따라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뒤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자동차 업체를 만나가지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어주라고 그다음 협상팀에 통고합니다. 그래가지고 협상단도 아닌데. 그래서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줍니다. 또 있습니다. 와. 이 그렇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자신의 DNA야 그냥. 2012년에 2012년. FTA입니다. 우리 한미 FTA고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분이 그때 왜 의료 수가라든지 약값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약값의 상한선을 미국은 철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국 그 철폐하면 그냥 우리 제약업계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주미대사였습니다. 주미대사였어. 그런데 통상팀이 오기 전에 이분이 미국의 제약기업하고 말하고 또 이면 합의를 해가지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한덕수가 상한선을 없애는 이 걸로. 매국노입니다 정말. 그래서 근데 그걸 복지부 협상 담당인 복지부가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막아냅니다.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게 그때가 MB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걸 사전에 정보를 캐낸 거야. 한덕수가 지금 우리나라 망친다. 주미대사가 근데 그거를 MB한테 보고를 했어. 근데 그 MB도 이건 매국노 아니가. 잘라버려. MB가 갖고 잘랐잖아. 잘랐습니다. 그래요? MB가 봐도 얘는 너무 심한 거야. MB가 봐도. 그 사이에 또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마늘 협상 가지고 장난칩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마늘이 너무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막는 걸 사실 2년 반 동안 묶어놨는 게 낳는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한테 보호 정치로 2년 반인데 실제로는 다 풀어준 겁니다. 이것도 이면 협상을 중국하고 하고 와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마늘 농가가 다 박살났어. 예, 농민들이 처음에 협상은 아니고 3년에 2번이나 당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당하고 2003년에 당합니다. 이 사람의 전력이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또 총리로 있을 때 2022년에 윤석열 때죠. 가가지고 일본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법률 대법원 판결은 국제적을 위반한 심각한 일이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한덕수가 와. 일본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와. 그러니 이 사람의 과거 행적과 지금 행동을 플러스하면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무슨 짓을 했을지가 누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요새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간첩죄거든. 네, 맞아요. 이게 딱 간첩이야 간첩이다, 이게. 간첩이다. 그러네. 간첩죄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라고 난리잖아. 네, 맞아. 이 간첩죄로 이거는 바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게. 근데 저는 어제 왔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 평소에 보던 한독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국회. 네. 예, 질문 받을 때 총리로 왔을 때는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제 그냥 어깨를 쫙 펼치고 그다음 꽤 꾸미고 이 사람은 딴데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이 콩밭에 저는 갔다. 마지막에 반기문처럼 안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거의 나가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나가는 걸로 지금 가고 있죠. 결과는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선거관 권리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도 그런 데다가 이게 다음 정부의
그냥 저는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목을 조를 수 있는 그렇죠. 양보를 하고 왔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근데 그런 거 걸리고도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았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사실은. 아. 이런 자를 계속 이렇게 그 중용한 거 이 자체가 문제야. 이분이 이런 박쥐들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여기다 두 총리를 두 번 했잖아요. 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남 사람한테 가면 절대로 호남 사람을 밝히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호남 사람한테 가면 절대로 호남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밝힙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DJ 정부 들어가고는 계속 아따 나 전라도 사투리 계속 쓰고 다녀. 계속. 아이고 공기 좋구만요. 계속.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게 다 걸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큰 가스전 개발한다, 조선업 협력한다 이러지만은 사실 이번에 비관세 장벽을 얘기한다고 최상목이 그랬는데 네. 이런데 지금 얘기하신 약간 문제 터져 보십시오. 전에 의정 대란이 이번엔 약정 대란이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국민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 30개월 이상 소. 네, 그것도 푼다고 했어요. 이것도 아니 이거 제2의 광우병 시비 날 겁니까? 아, 그 푼다고 기분 했어요. 나쁘잖아요. 거기에다가 군대에서 무기 살 때 그 무기를 사면 미국이 기술을 줘요. 그걸 갖고 오늘날 K 방산을 만든 겁니다. 아. 오늘날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성장한 거는 절충 교역이라고 아. 예, 무기를 1000만 불 살 이상일 때 때 기술. 그 30%에 해당되는 거를 기술을 받든가 아니면 역수출을 하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아 가지고 그래요? 미국 무기 최대 수입국이잖아 우리나라가. 네. 그거를 우리가 그 바잉 파워를 갖고 K 방산을 일으켰어요. 아. 이것도 지금 찍고 들어옵니다. 그 미국에서 그거 이것도? 지금 경고했습니다. 아, 잠깐 미국이 이제 그걸 찍고 경고세 들어온다는 게 장벽이라는 그걸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 기술은 안 주겠다고. 그렇지. 물건만 그다음에 팔고. 이제 역구매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든 부품이 전 세계 여객기에 다 들어가요. 어. 그 도화 같은 거는 전 세계 한국이 다 공급하거든요. 네. 이게 무기를 산 대가로 우리가 판매권을 아, 얻은 획득한 거거든요. 거구나. 보잉사하고 오. 해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모든 여객기에 들어가 다 납품하는데 이거 부당하잖아. 비관세 장벽이잖아. 이런 거 들어옵니다. 아. 자 보십시오. 이게 큰일이네. 생각보다. 이번에 이 얘기하는 뭐 관세 비관세 하는 것이 이게 국민 생활하고 너무 직결되는 그러네요. 문제예요. 서민들 생활하고. 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잘못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익해지는 이 한독소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지금 같은데. 당장에 저 25% 알루미늄 철강 이후로 우리나라 20% 정도의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올해가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관세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완전히 그리고 이걸 올릴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민주정부가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말을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써줬더라도 양복을 안 들어주게 되면 한미 동맹 흔든다고 또 야단이 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궁지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발목 잡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목을 조르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네. 정부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독소가 협상 단계까지는 가기 어렵겠지. 그렇죠. 6월 3일까지 어떻게 협상 단계까지 가겠습니까? 하지만 얘가 약속을 다 해놓는 거야. 그렇죠. 할 거다 하면서 어.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왔는데 다음 정부가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협상을 하지도 잘 못하면서 협상이 너무 비밀이에요. 이 협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결정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때 못 바꾸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내용도 몰라 근데. 최소한 뭐를 주고 뭘 안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대국민을 알릴 그렇죠. 의무가 있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 약속해버리고 네. 그러면 나중에 각서 같은 걸 다음 정부에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수무책.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엄청 위험한 거네. 이게 좀 위험해. 근데 LNG하고요. 조선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LNG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하는 조선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미국은요. 기술도 없고 시설도 없고 완전히 망한 것이 조선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로 미국을 이용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역으로 미국한테 기술도 주고 오히려 미국의 뒤에 있는 하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미국한테만 유리한 일인지 어떻게 이 배 장관이 한국 얘네가 이거 잘 이행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해. 난 그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 그렇죠. 그 표현이. 근데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단서를 보면 배센트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 최상의 안이라는 표현을 안덕근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그 안이라고 한 최상위 안이 판단하기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협력 비전에 대한 공감대. 그러니까 조선산업을 물고 늘어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청나게 우리가 조선산업 앞서 있고 리드하는 나라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뭔가를 여기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산업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미국 정부에 있는 분의 정보를 제가 작년 말에 조선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게 뭐냐. 예.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한국한테 기술이나 이걸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있는 도커 하나를 또는 두세 개를 미국에 2만 명, 3만 명 정도를 이주를 시켜서 또 거기서 조차입니다. 조차. 제가 보기에는 조선말의 조차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의 시술을 이용해서 군함을 짓고 상선을 짓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 네. 정도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든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 의원님 빨리 지금 국회 가셔가지고 저 한덕수를 좀 어떻게 좀 제가 연일 지금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외통인데 근데 정말 아니, 뭐 아니 해야 근데 돼. 뭘 해야 돼. 대미 관세 협상 결의안 같은 걸 빨리 발의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정치적 의사 표시, 의지 표시가 그렇지. 있어야 돼요. 제가 자유무역 결의안을 2달 전에 냈어요. 그런데 근데 너무 협조들을 안 하세요. 제가 협조들을 안 하세요. 이게 혹시라도 긁어 부스럼 될까 봐. 그러니까 뭐 반미 프레임에 걸릴까봐. 그래요. 뭐 그러면은 그냥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라도 이런 의제를 당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고 네.